안녕하세요. 농마트TV입니다. 얼마 전 가을 작물인 시금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심기 좋은 작물 2탄. 마늘입니다. 마늘은 일반적으로 가을에 파종하고 해를 넘겨봄에 수확합니다. 마늘을 심고자 한다면 이듬해에도 그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9월 하순 이후 심어 이듬해 6월 상중순에 수확하므로 밭 이용의 효율 면에서 이점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받아 이용하는 좁은 텃밭에서는 재배하기에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6월경에 마늘종 위에 달려서 익은 주화를 수확해 가을에 심으면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고 조직이 치밀해 저장에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주화를 심어 통마늘을 만들고 통마늘을 다시 심어 육종마늘을 만들기까지는 3년이 걸리므로 텃밭 농부는 병해충이 없는 튼실한 마늘 종자를 사서 심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업 농부의 경우 병해충 예방과 재배 비용 등을 고려해 5, 6년에 한 번씩 주화를 심어 종자로 쓸 씨마늘을 바꿔주는 방식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을 심기 전에 먼저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늘은 고구마나 오이, 참깨, 들깨, 덩굴강낭콩 등을 수확한 뒤에 후작으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씨 뿌리기 4주 전에 석회를 밭에 골고루 뿌린 다음 흙과 잘 섞어줍니다. 이후 씨 뿌리기 2주 전에 한 평당 유기질 비료 5kg 정도를 넣고 밭을 잘 일구어 줍니다. 이후 씨 뿌리기 하루나 이틀 전에 토양살충제를 고루 뿌리고 땅을 고릅니다. 두둑 높이는 15cm, 너비는 1m 정도로 하되 밭의 형편을 봐가며 조절합니다. 물빠짐이 좋은 밭이라면 두둑을 조금 낮추고 물빠짐이 좋지 않은 밭이라면 두둑을 20cm 정도까지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둑에 비닐을 덮어 씌우면 지온이 높아져 생육이 빠르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는 노력을 줄일 수 있으나 작은 텃밭에서는 굳이 비닐을 덮어 씌우기보다는 낙엽이나 집 등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배 방법. 첫 번째, 씨마늘 고르기. 마늘을 처음 재배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씨마늘 선택입니다. 상처가 있거나 병해충 피해를 본 마늘 쪽은 싹트기 전에 병원균이 침입해서 썩기 쉽습니다. 뿌리가 돋아날 부분이 불량한 것은 뿌리의 신장이 좋지 않아 겨울을 지내는 동안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생육 역시 불량해집니다. 따라서 씨마늘로 사용할 마늘 쪽은 아래쪽에 뿌리가 발생할 부분이 건전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간격. 마늘 줄기는 곧게 자라므로 빽빽하게 심어도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따라서 100에 심을수록 단위 면적당 수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너무 조밀하게 심으면 마늘통이 작아집니다. 제식거리는 마늘 쪽의 크기에 따라 다소 다르나 5에서 7g짜리 씨마늘의 경우 줄 사이는 20cm, 포기 사이는 10cm가 알맞습니다. 세 번째, 씨 뿌리는 방법. 마늘 심을 골을 6, 7cm 깊이로 파고 심는데 뿌리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심어야 하며 옆으로 비스듬히 심거나 거꾸로 심으며 마늘통 모양이 삐뚤어집니다. 파종한 뒤 흙을 3cm 정도 가볍게 덮어주고 낙엽이나 집 등으로 덮어 씌울 생각이라면 흙을 덮어주지 않다도 됩니다. 마늘이 얼 것 같지만 너무 늦게 파종하지 않는 한 마늘은 얼어 죽지 않습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싹이 늦게 나오고 또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가 흙을 차고 땅 위로 올라와 겨울을 넘기는 동안 동해를 입거나 이듬해 김매기를 할 때 뿌리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순 파종한 마늘싹은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2월 말 혹은 3월 초가 되어야 올라옵니다. 마늘을 처음 재배하는 텃밭 농부는 파종하고 한 달이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아 얼어 죽었다고 생각하며 뽑아버리고 11월에 다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심은 마늘이야말로 모두 얼어 죽고 맙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순 파종한 마늘은 마치 죽은 듯이 보이지만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 있습니다. 네 번째, 멀칭. 마늘은 밭에서 한겨울에 나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파종 뒤에는 위에 즙이나 낙엽 등을 두툼하게 덮어주면 좋습니다. 덮어 씌워줘야 겨울을 나기 쉽고 이듬해 봄에 싹도 일찍 돋습니다. 들깨나 콩을 심었던 자리에 심을 경우 열매를 털고 난 들깨나 콩줄기를 10cm 간격으로 잘라 덮어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들깨나 콩대는 습도와 온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듬해 썩어서 거름이 됩니다. 전문 농가에서는 마늘을 심은 뒤 땅이 얼기 직전 또는 첫얼음이 이틀이나 사흘 동안 연속해서 얼때 비닐 멀칭을 합니다. 이 시기보다 빨리 비닐을 씌우면 지상부의 생육이 과다하게 되고 뿌리의 발육이 부진해져 겨울을 나는 동안 동해를 받기 쉽습니다. 게다가 비닐을 덮을 경우 비료나 덜 썩은 퇴비가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피해를 볼 위험도가 높습니다. 비닐을 제때 덮어 씌웠다면 이듬해 2월경 마늘 싹이 나오는 부위를 일일이 찢어줘야 하고 4월 하순경에는 모든 비닐을 제거해야 합니다. 5번째, 풀 뽑기. 가오월이 되면 마늘밭의 풀도 잘 자랍니다. 마늘이 풀보다 일찌감치 자람을 즙이나 낙엽으로 덮어 씌워 두었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풀의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4월에 풀을 한 번쯤 매주면 좋습니다. 6번째, 물주기. 마늘통이 비대하는 시기인 4월에서 6월은 우리나라에서 한창 가뭄이 이어질 무렵입니다. 이때 물이 부족하면 마늘통이 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난지형 마늘은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 한지형 마늘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충분히 물을 주어 마늘통 비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7번째, 옷걸음 주기. 마늘은 파종 이듬해 3월이 되면 빠르게 성장합니다. 따라서 2월 중순경 옷걸음을 뿌려주고 비가 내리기 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확과 보관. 6월이 되면 마늘은 줄기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수확적기는 잎이 50에서 75% 정도 말라 누렇게 될 때가 수확적기입니다. 수확 후 이틀에서 사흘간 물기를 말려서 보관해야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늘 수확 시기가 늦어져 장마를 맞으면 줄기가 썩거나 연약해져 뽑아내다가 끄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장마가 오기 전에 걷어들여야 합니다. 병해충과 처방. 마늘은 가을에 심어 이듬해 6월에 수확하는 작물로 병해충 피해가 잘 발생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예방을 위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잎 마른 병. 공기로 전염되며 비가 많은 해에 다소 발생하나 큰 피해는 없습니다. 잎의 처음에는 백색 내지 황백색의 타원형 병반으로 나타나고 심하면 잎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병든 잔재물을 제거하고 포장 내 과습을 피하는 게 방제 방법입니다. 녹병. 녹병은 봄과 가을에 저온이 계속되고 비가 자주 오면 발생이 잦아집니다. 잎의 처음에는 황색의 작은 반점으로 나타나고 진전되면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심한 포장은 잎 전체가 주황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해마다 계속 발생하는 포장은 다른 작물로 윤작합니다. 마른 썩은 병. 토양 온도가 15도 이하일 때는 발병되지 않고 25도에서 28도에서 잘 발생합니다. 수확 전에 비가 오고 포장이 과습하면 쉽게 감염이 이뤄집니다. 전 생육기에 발생하며 특히 저장 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포장에서는 잎이 구부러지고 황화되어 시드름 증상으로 나타나며 심해지면 잎이 오그라들며 마르고 뿌리는 썩어 쉽게 뽑힙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이어짓기를 피하고 병 발생이 심한 토양은 5년 이상 돌려짓기를 해야 합니다. 석회시용으로 토양 산도를 높이고 토양을 장기간 담수하거나 태양열 소독을 하면 병원균의 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병. 황록색 모자이크 증상이 잎 전면에 나타나며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물체의 크기가 건전주와 차이가 없으므로 외관상으로 구별이 힘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육이 불량하여 위축되고 기형이 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이른 봄싹이 틀 때 병증이 잘 나타나므로 즉시 제거합니다. 입마름병 4, 5월경 강우일수가 많아 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 심하게 발생하며 발생이 심한 포장에서는 인편비대가 불량하여 수량이 크게 감소됩니다. 주로 입에 발생하나 심하면 입집과 인편에도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생육 중에 비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균형 시비를 합니다. 입집 썩은병 생육 중기에 마늘의 입집이 담갈색으로 변에 썩어 들어가면서 심한 악취가 납니다. 심하면 식물체의 감염 부위가 물러 썩어서 부러지고 말라 죽습니다. 병든 식물체는 제거하여 태우고 작업 시 식물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잿빛 곰팡이병 수확 시 비가 오거나 비를 맞은 수확물을 저장하면 발생이 심합니다. 주로 입에 발생하며 처음갈색 수침상의 병반이 형성되고 진전되면 병반이 확대되면서 잎이 말라 죽습니다. 병든 식물체는 신속히 제거하고 포장을 청결히 해줍니다. 배수구를 정리하여 물 빠짐을 좋게 하고 포장이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밀식을 피하고 질소비료의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푸른 곰팡이병 저장 중에 심하게 발생하며 특히 상온 저장 시 피해가 큽니다. 일반 포장에서의 발생은 난지형 마늘은 가을에, 한지형 마늘은 3월에 마늘싹이 지상부로 5에서 10cm 정도 자랄 때 가장 발생이 심합니다. 저장 중에 마늘의 피해가 크나 포장에서도 발생합니다. 생육 중인 마늘에는 파종 후 발앗이 나타나는데 정상적인 생육을 하지 못하고 위축되며 잎이 퇴록됩니다. 병든 식물체는 일찍 제거하며 저장고는 다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흑색 서금 균핵병 병 발생은 2, 3월, 비교적 저온기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데 5월 이후에는 병의 발생이 정지됩니다. 인경, 뿌리, 입에 발생하며 인경에는 처음 흰 균사가 인경 표면에 나타나고 진전되면 인경 전체가 흑색으로 변해 썩게 됩니다. 지상부의 잎은 아래쪽부터 누렇게 변하고 심해지면 포기 전체가 갈색으로 변해 말라 죽게 됩니다. 병든 포기는 일찍 제거하여 다른 포장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양파, 파, 쪽파 등 이어짓기를 피합니다. 오늘은 시금치에 이어 가을철 심기 좋은 작물인 마늘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문 농가나 작게 텃밭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좋은 품질의 마늘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농마트는 항상 농민을 위해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지사를 설립 예정으로 풀빅산, 휴믹산과 구연산, 인산가리, 해조 파우더를 직수입하기 때문에 물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 주문을 받고 있으니 많은 주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농자재 마트보다 더 빠른 배송과 저렴하고 고품질인 비료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농마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